네, 외교부 장관님, 지금 한중 관계 얘기 자꾸 나와서 한마디만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육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 한중 양국이 합의했다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외교가 수세적인 자세에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외교가 돼야 된다 하는 그 하나의 그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미, 중 양국 간의 이 문제에 어떤 그 합치를 못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양쪽과 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육자 회담 재개의 조건이라는 단어를 받아낸 것은 전 상당히 우리의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전에 중국은 거의 북한이 얘기한 그 육자 회담의 무조건 재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했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하나의 성과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께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탈북 여성 지원 사업이 4.2%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 그것이 예상했던 탈북자 숫자 2,500명을 예상했는데 1,500명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통일부가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신청 오는 사람들만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 다른 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교부 장관과 함께 다시 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동포재단 이제 국제교류기금에서 오는 예산이 이제 중단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 출연금으로 한 걸로 법은 바꿔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금 전혀 그걸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열심히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외교부에서는 기재부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든 받아내겠다 이런 계획에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최근 한 일주일, 2주 사이에만 해도 제가 우리 경제부총리와 상당히 자주 만나서 이 문제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외교부에 관련 모든 인사들이 지금 수시로 이 문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재부 측에서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더라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근데 올 한 해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기재부의 그 지원이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 좀 염두에 두어 주시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해외 동포 한 7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동포사회에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 동포청을 건립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외교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동포들의 이 동포청 설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이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문제 해결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재외동포재단을 발전적으로 더 키워서 동포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동포청의 설립을 이 기회에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한 외교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바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제 질문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프로앤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앤콘이라고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예, 이제 그런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장점, 새로운 변화 추세가 있고, 또 반면에 여전히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런 그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얘기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건 하나의 현실로서 또 저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로 제가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양한 측면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진짜 할 수가 있는지 아직도 한계가 더 많은지 제약이 많은지 아니면 좀 변화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열린 자세로 그냥 과거 10년, 20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발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탈북 여성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인적 교류 지원에 대한 또 예산은 사용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2011년 이후에 딱 한 건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통일부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예.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주셨기 때문에 서면 질의서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드린 것에 보면은 탈북 여성만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제 똑같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 여성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5% 정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 쉼터라든가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여성들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추가적인 부분에 지원이 그렇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 지원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남북 간의 인적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이 어떤 예산과 결산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경색되는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